이번에도 딸? 또 딸이라고? 이 집안대를 끊으려 작정했냐? 당장 나가! 어머님, 제발요. 저 임신했어요. 더 이상 딸 따위 필요 없어! 다신 이 집에 발 들이지 마! 도윤 씨, 당신마저 날 버리는 거예요? 미안해. 어머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할인아, 우리 할인이는 어떡해요? 할인이는 우리가 키운다. 넌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기다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근교 고급 주택가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 하얀 외벽의 저택,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 집안에 사는 한서진에게 이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진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조명숙이 아침 일찍 먹는 한약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부엌에서 약을 다리는 동안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이 자신의 마음 같았죠. 언제쯤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약탕기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서진은 싱크대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은 이 순간뿐이었으니까요. 서진아, 약 아직이야? 조명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약을 그릇에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올라갑니다, 어머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매일 아침 무거운 발걸음을 만들었습니다. 20개의 계단을 오르는 동안 서진의 마음속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들을까? 오늘은 또 무엇을 잘못했다고 할까? 약 한 그릇을 받아든 조명숙은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늘은 좀 쓴데 제대로 달인 거 맞아?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다려올게요. 하지만 조명숙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시간 있어? 할인이 유치원 보내야 하잖아. 맨날 이 모양이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참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3살 난 딸 할인이를 깨워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는 동안에도 서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할인이는 엄마를 닮아 순하고 예쁜 아이였지만 조명숙은 손녀를 보면서도 늘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딸만 낳더니 또 딸이래. 며칠 전 병원에서 둘째 아이의 성별을 확인한 후 조명숙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때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뱃속의 아기에게 미안할 뿐이었죠. 할인아, 천천히 먹어. 목매이면 안 돼. 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릴 거야. 엄마 그려줄게. 그 말에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을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도윤은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았습니다. 서진이 정성스레 차린 밥상 앞에서도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는 일은 거의 없었죠. 도윤 씨, 오늘 병원 가야 해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오늘 회의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택시 타고 다녀와. 하지만 둘째 아기 검진인데요. 중요한 검사라고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조명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검진을 그렇게 자주 해? 어차피 또 딸인데. 돈만 버리는 짓이지. 그 말에 서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할인이만 순수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다녀온 서진은 오후 내내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 빨래, 저녁 준비. 끝이 보이지 않는 일상이었죠. 거실을 청소하다가 서진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속에서 도윤과 서진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랑했었죠. 도윤도 서진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서진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조명숙은 또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아,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몇 년이야? 아들 하나 없으면 이 집안대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도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서진은 숟가락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의 성별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남자 쪽의 염색체가 결정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뭐,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조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책임이야.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게 며느리의 의무라고. 우리 도윤이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문제지, 내가.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도윤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할인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진이도 힘들어하잖아요. 조명숙이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시집살이가 뭔지 알아? 나도 너희 할머니한테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면 당연히 감수해야지.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누운 도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한테는 소중한 내 아기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눈물조차 사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진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그룹 창업주 한정희 회장의 유일한 외손녀였습니다. 재벌가의 상속녀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여자로 살아왔던 거죠. 도윤을 만났을 때 서진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도윤이 자신의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며 평생 의심하며 살았을까요? 새벽녘 서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조명숙의 한약을 준비할 시간이었죠. 부엌으로 내려가면서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지옥이야. 하지만 난 아직 도망칠 수 없어. 할인이가 있으니까.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서진은 오늘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해 보이는 지옥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짐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변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구름이 많이 낀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아침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죠.
조명숙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며칠 전 서진이 병원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조명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초음파 사진인데요. 왜 제 방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조명숙이 사진을 집어던졌습니다. 내 방? 이 집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우리 집안 거야. 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으려 했지만 조명숙이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또 딸이라며? 이번에도 딸이라고? 조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했어요. 조명숙이 비웃었습니다. 건강하면 뭐해? 아들이 아닌데. 이 집안에 필요한 건 대를 이을 손자야. 딸 따위는 필요 없다고. 그때 도윤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조명숙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이 모양이지. 내가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났어야 했어. 아들 낳을 수 있는 여자를 말이야.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아이의 성별은 하늘이 정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명숙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정한다고? 그럼 하늘이 너한테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정한 거야. 그 말과 함께 조명숙은 서진의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놓아주세요. 아파요. 서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조명숙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도와줘. 이 여자 당장 내보내야 해.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서진아, 일단 친정에 가서 좀 쉬는 게 어때? 어머니도 진정하실 시간이 필요하시고.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날 내쫓겠다는 거예요? 할인이가 2층에서 내려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할머니가 왜 엄마한테 그래? 서진은 딸을 안으려 했지만 조명숙이 할인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할인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넌 이 집에서 나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인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키워야죠. 조명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아니라 우리 손녀야. 바가의 핏줄이라고.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조명숙은 서진을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장 나가. 다신 이 집에 발 들이지 마. 서진은 신발을 신으려 했지만 조명숙이 신발장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신발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맨발로 나가. 내가 이 집에 가져온 게 뭐가 있다고 신발이라도 신고 나가려고? 어머님, 제발이요. 할인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서진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조명숙은 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할인이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넌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서진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서진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문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이가 울면서 달려나오려 했지만 도윤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엄마. 할인이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서진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걱정되었습니다. 도윤 씨, 제발 할인이만이라도.
서진이 간청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서진은 빗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아이,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리나,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서진은 맨발로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은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도윤과 결혼하면서 모든 인연을 정리했었으니까요. 외할머니 한정희 회장과도 연락하지 않은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전화기를 꺼내려 했지만 전화기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서진은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아기. 아기는 지켜야 해. 서진은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하지만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으니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서진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셨습니까, 한서진님? 서진은 놀라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김도훈. 비서님? 김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찾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찾았네요.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김도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사람을 시켜 따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멀리서요. 하지만 오늘 일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빨리 개입하지 못해서.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진님께서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김도훈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도윤의 집을 바라보며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때는 무릎 꿇은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들을 심판할 사람으로 돌아올 거야. 차는 빗속을 가르며 달려갔습니다. 서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길을 달렸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맨발의 발바닥에서는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할인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한정희의 개인 별장이었습니다. 서진은 이곳을 기억했습니다.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함께 지냈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따뜻한 기억은 이제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김도훈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심히 내리세요. 제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서진은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스스로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진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신 한정희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을 보는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아. 한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외할머니,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정희가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손녀,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미안하구나. 서진은 외할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서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정희는 서진을 소파에 앉히고 집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의사를 불러. 그리고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와. 곧 의사가 도착해 서진을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심한 충격을 받으셨으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며칠간은 침대에서 푹 쉬셔야 해요. 의사가 나간 후 한정희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고생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할머니, 전 아직 돌아갈 수 없어요. 할인이가 저기 있어요. 제 딸이 아직 그 집에 있다고요. 한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내가 데려올 거다. 법적으로 내가 친권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순순히 보내줄까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한정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게 되면 저항도 못할 거야. 넌 대한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란다. 내 외손녀지. 서진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범하게 살고 싶어 숨겼던 신분이 이제는 무기가 될 차례였습니다. 외할머니, 이제 와서 무슨 상속이에요? 저는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제 남편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한정희가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란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이야. 힘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따뜻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도윤의 얼굴, 조명숙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할인이의 울음소리.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다음 날 아침, 한정희는 서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한정희가 설명했습니다. 내 남편 박도윤과 그 집안에 대한 조사 자료야. 김도훈이 밤새 정리한 거지. 서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윤의 회사 파크코퍼레이션은 겉으로는 건실한 중견기업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법 정치자금 세탁과 횡령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명숙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명숙이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류 마지막 장에는 가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정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명숙은 내 친동생이야. 그러니까 내 작은 할머니지. 하지만 우리는 오래전에 인연을 끊었어. 내가 회사를 물려받게 되자 조명숙은 나를 원망했거든. 자기가 장녀인데 왜 동생인 나한테 회사가 가느냐고 말이야.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조명숙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요? 제가 누구인지?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알았을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신원조사를 했을 테니까. 하지만 숨겼겠지. 자기 아들이 재벌가 상속녀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용하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학대했어요? 이용하려면 잘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한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야. 나한테 할 수 없는 복수를 내게 한 거지. 내 손녀를 괴롭힘으로써 나를 괴롭히는 거야. 게다가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대한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잖니. 조명숙은 그게 두려웠을 거야. 서진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학대받았는지, 왜 조명숙이 그토록 자신을 미워했는지, 그래서 날 그렇게 미워했구나. 외할머니의 손녀라서, 당신 언니의 손녀라서.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정희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할 거니? 그냥 잊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어. 아니면 서진이 외할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복수할 거예요. 저와 제 아이들에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요. 한정희의 눈에 묘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도와주마.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도록 말이야. 그날부터 서진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상속자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서진은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조명숙과 도윤이 자신에게 한 일을 그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서진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영학, 법률,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법까지. 한정희 회장은 손녀에게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서진은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무력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딸 서연이를 낳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서진은 아기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 거란다. 할인이는 한 달 전 법원의 판결로 서진에게 돌아왔습니다. 도윤과 조명숙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그룹의 힘 앞에서는 무력했으니까요. 엄마,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있는 거지? 할인이가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너희들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할인이는 엄마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6달 동안 아이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서진은 딸들을 보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정희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니?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외할머니. 이제 시작할게요. 한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넌 대한그룹 신사업본부 이사야. 이름은 한서윤으로 바꿨어. 아무도 내가 한서진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할 거야. 서진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세련된 정장, 그리고 달라진 눈빛. 이제 누구도 그녀를 예전의 연약한 며느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파크코퍼레이션과의 협력 계약이었습니다. 대한그룹은 신사업으로 친환경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고 파크코퍼레이션이 보유한 땅이 필요했습니다. 서진은 김도훈과 함께 전략을 짰습니다. 일단 협력 관계를 맺고 내부로 파고들어야 해요. 그들의 비리를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야죠. 회의 당일 서진은 파크코퍼레이션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이었지만 대한그룹 본사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조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신사업본부 이사 한서윤입니다. 조명숙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달라진 외모와 당당한 태도 때문이었죠. 반갑습니다, 이사님. 파크코퍼레이션 부회장 조명숙입니다. 이렇게 젊고 유능한 분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서진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6달 전 자신을 맨발로 내쫓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도윤도 있었습니다. 상무 직함을 달고 있었죠. 도윤은 서진을 보았지만 역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박도윤 상무입니다.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무님.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완벽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파크코퍼레이션이 보유한 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친환경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대한그룹과의 협력이 가져올 시너지까지 조명숙과 도윤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대한그룹은 다르네요. 이런 훌륭한 분을 이사로 앉히시다니. 서진은 내심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토지를 취득하신 과정이 조금 특이하던데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조명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실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회의가 끝난 후 조명숙은 서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사님, 식사라도 함께 하시죠. 서로 친해질 필요가 있잖아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님. 그 말에 조명숙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나요? 서진은 당황한 척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회장님이라고 해야 하는데 실수했네요. 제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하셔서 깜빡했습니다. 조명숙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지내시죠. 두 사람은 근처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개인 룸에 앉아 식사를 하며 조명숙은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사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고요? 서진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대학도 거기서 나왔고요. 한국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군요. 결혼은 하셨나요? 조명숙의 질문은 점점 사적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독신입니다.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결혼 생각은 없어요. 조명숙이 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은 해야죠. 특히 여자는 말이에요. 서진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김도훈이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서진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쉽네요. 자기들이 누구를 상대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천천히 확실하게 무너뜨릴 거예요. 김도훈은 룸미러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연약한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냉철한 복수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별장으로 돌아와 하린이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했어?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들을 벌주는 일을 하고 있어. 우리 하린이와 서연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하린이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정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날은 어땠니? 서진은 외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제 내부로 파고들 차례예요. 한정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 하지만 조심해라. 복수는 칼날이야. 잘못 휘두르면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미 시작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서진은 다시 그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맨발로 빗속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진은 대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조명숙과 도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서진이 말했습니다. 꿈에서 깬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서진은 파크 코퍼레이션의 내부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 곳곳을 드나들 수 있었죠. 조명숙은 서진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는다기보다는 대한그룹의 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서진은 그 욕심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부회장님,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파크코퍼레이션의 기업 가치가 2배는 오를 겁니다. 서진은 조명숙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조명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 회사가 상장도 가능하겠네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러려면 회사 내부를 좀 더 투명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명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투명하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상장을 하려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 전에 내부적으로 정리할 게 있으면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조명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죠. 서진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조명숙이 움직일 것입니다. 증거를 숨기려고 말이죠. 그날 밤 서진은 김도훈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의 구석 자리였습니다. 조명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회계팀장을 불러서 1시간 넘게 면담했어요. 김도훈이 보고했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내용은 파악했나요? 김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계장부를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정치자금 관련 부분을요.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야겠네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복사해 온 겁니다. 파크코퍼레이션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에요. 액수가 상당합니다. 10억 단위가 넘어요. 김도훈이 서류를 살펴보며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이에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도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둘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김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도윤 상무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으신 건 아니시죠?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은 없어요. 다만 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저를 버린 대가를요. 다음 날 서진은 도윤과 단둘이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실무 협의 차원이었죠. 레스토랑의 조용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사님은 참 능력 있으시네요. 나이도 젊으신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혼자 진행하시다니.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팀이 있으니까요.
가족은 없으세요? 도윤의 질문에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도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잖아요. 서진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상무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나 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한테는 가족이 전부입니다. 서진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가족이 전부라고요. 그렇다면 왜 아내를 맨발로 내쫓았나요? 왜 빗속에서 쓰러진 아내를 외면했나요? 상무님 따님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살지 않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서진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딸은 엄마랑 사나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 부인이 데려갔는데 연락이 끊겼거든요. 할인이가 잘 지내는지.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찾아보시죠. 딸이잖아요. 아버지라면 당연히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고 싶지만 어머니가 반대하세요. 전 부인을 다시 보면 안 된다고. 서진은 놀라운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본인의 딸보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파크코퍼레이션 본관 지하에 있는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옛날 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진은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서진은 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특별계정관리대장이었습니다. 파일을 펼쳐보자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불법 자금 내역, 뇌물로 건넨 금액, 그리고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로 계약한 업체 리스트까지. 더 충격적인 건 도윤의 서명이 곳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명숙만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도윤도 공범이었던 거죠. 서진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찍어야 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해야 하니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찍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재빠르게 파일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누구세요?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아, 대한그룹 이사님이시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옛날 계약서를 찾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참고 자료로 필요해서요. 서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으셨어요?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다 찾았어요. 이제 올라가야겠네요. 경비원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를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걸로 충분할 거예요. 김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진님 조심하세요. 이제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그날 밤 서진은 별장 서재에서 한정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외할머니, 증거를 다 모았어요. 이제 고발할 수 있어요. 한정희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한 가지 물어보고 싶구나.
넌 정말 이걸 원하니? 복수 말이야.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원해요. 그 사람들은 제가 겪은 고통을 알아야 해요. 하지만 한정희는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모르는 진실이 하나 더 있어. 서진은 외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정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명숙이 너를 미워한 이유는 내가 내 손녀여서만은 아니야. 더 깊은 이유가 있어. 그건 바로 한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친아버지와 관련이 있단다.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아버지요? 제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한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란다. 내 어머니가 내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너의 진짜 아버지는. 그 순간 서진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정희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어머니, 내 딸 지혜는 젊은 시절 한 남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지. 바로 조명숙이었단다.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가 조명숙의 약혼자였다는 말씀이세요?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준, 지금 도윤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도윤은. 서진은 의자에서 일어나며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요. 그럼 도윤은 제 이복 오빠라는 말씀이세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서진아. 박영준은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한정희가 재빨리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명숙은 그렇게 믿고 있어. 내 어머니 지혜가 박영준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는 내 어머니가 박영준과 헤어진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 너를 낳았지만 말이야. 서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왜 조명숙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정희가 설명했습니다. 박영준은 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조명숙과의 약혼도 집안끼리 정한 거였으니까. 하지만 결국 박영준은 조명숙과 결혼했지. 내 어머니가 떠났거든. 그리고 1년 후 내가 태어났어. 조명숙은 그때부터 의심했던 거야. 내가 박영준의 딸이라고 말이야. 서진은 복잡한 심정으로 앉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왜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한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리고 나는 조명숙에게 진실을 말할 이유가 없었어. 어차피 우리는 남이 된 거니까.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명숙이 저를 그렇게 미워한 거군요. 저를 보면서 옛날 상처를 떠올렸던 거네요. 한정희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진아,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할 거니? 복수를 계속할 거야?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조명숙의 과거가 어떻든 그건 저와 상관없어요. 저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할인이를 빼앗으려 했고 제 뱃속의 아기를 멸시했어요. 그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다음 날 서진은 한정희의 개인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금고 속에 있었죠. 서류의 제목은 대한그룹 유원장이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창업주 한정희는 본인의 모든 재산과 경영권을 외손녀 한서진에게 상속한다.
단 한서진이 30세가 되는 해에 정식으로 승계하며 그 전까지는 한정희가 경영을 책임진다. 서진의 나이는 지금 29세였습니다. 1년 후면 대한그룹 전체가 서진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내용이 뒤에 있었습니다. 만약 조카 조명숙이 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명숙과 박영준의 결혼에 대한 진실을 공개한다. 박영준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명숙과 위장 결혼을 했으며 박도윤은 박영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서진은 충격에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도윤이가 박영준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서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윤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서진은 급히 한정희를 찾아갔습니다. 외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윤이가 박영준의 친아들이 아니라니요? 한정희는 서류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찾았구나. 사실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 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야. 한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조명숙은 박영준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지.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박영준과 결혼했어. 박영준은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말이야.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도윤의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그건 나도 몰라. 조명숙만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실이 밝혀지면 도윤은 박가의 상속권을 잃게 돼. 파크코퍼레이션의 주식도 모두 잃는 거지. 한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진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진실은 조명숙과 도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파크코퍼레이션 주주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한그룹의 대표로 참관하는 자격이었죠. 총회장에는 조명숙과 도윤, 그리고 여러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명숙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곧 폭로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올해 저희 파크코퍼레이션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조명숙이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두 여러분의 믿음 덕분입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 실적이 불법 자금으로 만들어진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총회가 끝난 후 서진은 조명숙을 따로 만났습니다. 부회장님, 잠시 할 말씀이 있습니다. 조명숙은 기분이 좋은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이사님. 오늘 총회 어떠셨어요?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좋은 실적이 정말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조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특별계정관리대장이에요. 제가 자료실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정치자금, 뇌물,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조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사님, 어디서 그걸? 조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셨나요? 사실 전 그냥 대한그룹 이사가 아니에요. 제 본명은 한서진입니다. 당신이 맨발로 쫓아낸 그 며느리예요. 조명숙은 뒤로 물러서며 비틀거렸습니다. 서진이? 내가 서진이라고? 서진은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네, 접니다. 어머님. 아니, 작은할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외할머니의 동생이시니까요. 조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알아요. 당신이 왜 저를 미워했는지, 왜 그렇게 학대했는지,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조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인생을 망쳤어. 박영준을 빼앗아 갔다고.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의 남편이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외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당신은 그냥 질투에 눈이 먼 거예요. 조명숙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예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모든 것을 저도 똑같이 돌려드릴 거예요. 각오하세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서진은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조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복수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서진이 정체를 밝힌 다음 날 파크 코퍼레이션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명숙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진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는 파크 코퍼레이션의 비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파크 코퍼레이션 10년간 100억대 불법 정치자금 조성 조명숙 부회장,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 재벌 2세 박도윤 상무도 공범 가능성 기사는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아침 뉴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옆에서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괜찮겠니?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제가 원한 거니까요. 그날 오후 파크 코퍼레이션 본사 앞은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조명숙과 도윤은 건물 안에 갇힌 신세였죠. 출근한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자신들도 일자리를 잃을 테니까요. 서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이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정말 너야? 한서윤 이사가 너였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접니다. 당신이 맨발로 쫓아낸 그 사람이요. 도윤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고발을 취하해줘. 용서요?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날 빗속에서 쓰러진 저한테 손 한 번 내밀지 않았던 당신이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도윤이 애원했습니다. 할인이 생각해서라도,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제발.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파크 코퍼레이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서진은 대한그룹을 대표해서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서윤이 아니라 한서진이라는 본명으로요. 주주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대한그룹 상속녀라던데? 조명숙 부회장의 족갑벌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왜 시어머니를 고발한 거야? 서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향했습니다. 서진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그룹 한서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조명숙과 도윤은 뒷자리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명숙 부회장의 며느리였습니다. 3년 전 박도윤 상무와 결혼했죠.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받았고 결국 임신한 몸으로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빗속에서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뱃속의 아기와 함께요.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제가 대한그룹 창업주 한정희 회장의 외손녀라는 사실을요. 조명숙 부회장의 조카뻘이라는 것도요. 조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옆에 앉은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요. 스크린에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파크코퍼레이션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지난 10년간 총 120억 원이 정치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비자금 조성을 위한 허위 계약서들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렸죠. 스크린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횡령 내역입니다. 조명숙 부회장과 박도윤 상무는 회사 돈 3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서진은 차갑게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당신 서명이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우기시겠어요? 김도훈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모든 증거입니다. 검찰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주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명숙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한그룹은 어제 파크코퍼레이션 주식 35%를 인수했습니다. 경영권을 확보한 겁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명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내 회사야.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라고. 서진은 조명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니에요. 당신의 피는 제 안에도 흐르지만 저는 그 피를 정화할 겁니다. 도윤이 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진아, 제발. 나한테는 이 회사밖에 없어. 할인이 생각해서라도.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이미 제 곁에 있어요.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그날 저를 버렸잖아요.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서진은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기회요? 당신은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날 빗속에서 쓰러진 저를 외면했잖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외면할 차례예요.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조명숙과 도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명숙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서진아, 넌 결국 우리 모두를 잃을 거야. 복수는 너 자신도 파괴한다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총회장의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단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정상화할 겁니다. 불법은 없애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인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 많이 했어? 서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응, 엄마 오늘 중요한 일 했어.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들 혼내줬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내줬어. 이제 우리 안전할 거야.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한정희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저를 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한정희는 아무 말 없이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명숙과 도윤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파크코퍼레이션은 대한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완성한 후에도 서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별장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죠. 하린이와 서연이가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꽃 진짜 예뻐. 하린이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지? 봄이 왔구나. 서연이는 엄마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한정희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내일 재판 최종 선고일이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한정희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는 없니?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기쁘지도 않아요. 그냥 끝났다는 느낌뿐이에요. 다음 날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진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숙과 도윤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최종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조명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조명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박도윤은 횡령, 배임 방조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형은 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도윤이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와 나눌 말은 없었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서진 대표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서진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복수는 저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놓고 미래로 나아가려 합니다. 제 딸들과 함께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봄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문득 자신도 저렇게 웃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해서 웃고 싶었습니다. 김도훈이 룸미러로 서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고향으로 가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진의 고향은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함께 여름을 보냈던 곳이었죠. 몇 시간을 달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파도가 해변을 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에서 내려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모래사장에 서자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서진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그날 빗속에서 맨발로 쫓겨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유였습니다. 서진은 파도가 밀려오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엄마. 뒤에서 하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하린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정이가 서연이를 안고 따라오고 있었죠. 할머니가 엄마 찾아서 우리도 왔어. 하린이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린아, 바다 예쁘지? 하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 서진은 웃었습니다. 그래, 가끔 여기 놀러 오자. 엄마도 이곳이 좋아. 한정이가 다가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좀 편해 보이는구나. 서진은 외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정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서진아. 정말 잘했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진은 딸들과 함께 모래사장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계속 행복할 거지? 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너희들을 꼭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며칠 후 서진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서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서진은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저는 다음 달부터 대한그룹 회장직을 정식으로 승계받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섰습니다. 대한그룹은 앞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서진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 조명숙이 수감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윤은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에 있겠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서진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별장으로 돌아와 딸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정이도 함께였습니다.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내일 유치원에서 소풍 가. 같이 갈 거지?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꼭 같이 갈게. 하린이가 환호했습니다. 서연이도 손뼉을 쳤습니다. 밤이 깊어 딸들이 잠든 후 서진은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 끝났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서진은 딸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들판을 걸으며 서진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풀밭을 걸었습니다. 흙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빗속에서 맨발로 쫓겨났던 자신은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의 서진은 자유로웠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하린이가 엄마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신발 안 신어?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게 좋아. 진짜 나를 느낄 수 있거든. 하린이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나도. 두 모녀는 맨발로 들판을 걸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등에 엎여 웃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들판을 비췄습니다. 황금빛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 수 있겠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이제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맨발의 자유를 온몸으로 느끼며 서진은 딸들과 함께 봄날의 들판을 걸어갔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